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급여 분석 현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분께서 조만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엑셀로 좀 어떻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문의가 오셔서 제가 간단하게 그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는 사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납을 계산하는 방법, 직위별로 부납 계산하는 방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상여금을 계산하는데 기본급은 정해져 있죠.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데 상여금은 기본급의 70%, 50%를 주고 싶다, 이렇게 할 경우가 있죠. 예,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채연산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가 중요하죠. 여기서 70%는 0.7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본급과 상여금의 퍼센트를 해서 곱해서 바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상여금을 별도로 해서 급여기를 합계를 계산하는 방법,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편의상 저는 기본급에서 상여금 70%를 준 것을 계산해서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상태를 해두시고, 저한테 문의하신 구독자분도 함께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또는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은 이 박진수라는 사람이 과장이 286만 원이죠. 이 상태에서 이걸 엑셀에서는 사칙연산을 다 써요.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관계연산자라든가 논리연산자를 쓰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틈틈이 시간이 나는 대로 아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여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을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이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다가 원래 이제 97절은 보통 요 수식 입력줄 여기다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곱하기 표시는 에스테리크 이거죠. 이거에다가 그냥 70%를 한번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70%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상여금이. 물론 엑셀은 제일 중요한 게 드래그죠. 근데 한 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곱하기 70%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를 해주시면 똑같은 방식으로 있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참고로 제가 이거 나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이거 곱하기 70%니까 얼마 될까요? 0.7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0.7을 곱해도 되고 그냥 70%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를 여기다 놓고 드래그를 쭉 하시면 상여금이 쭉 나오죠. 급여계의 합계는 이거 더하기 이거죠. 여기다 는 뭐 썸 써도 관계없고 그냥 바로 더하기 사칙연산을 써도 관계없습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하면 급여계의 합계 나오죠. 자, 이렇게 놓고 드래그 쭉 했습니다. 이쪽에 나오는 것은 제가 이제 실수령액을 이미 연산해 놓은 거죠. 이 실수령액은 공제를 할 수 있는 퍼센트가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12%는 급여에서 공제를 해야 되겠죠. 여기다 는 똑같이 이거 곱하기 12%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0.12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 곱하기 0.12, 0.12, 이번 0.12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드래그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할 때 이런 문제점이 0.7 다 이렇게 입력하 또는 0.12 입력하는 방법보다도 어떤 세 리치에다가 이걸 갖다가 표시해 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 시간에 보면 절대치함조 달러를 붙이는 과정에 설명해 놨는데, 여기다가 상여금을 줄 수 있는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여금 이렇게 써놓고 퍼센트로 여기다 70%를 써도 이렇게 관계없어요. 70% 써놓고 여기다는 공제계 써놓고 여기다 놓고 뭐 임의로 써도 관계없죠. 12% 물론 아까 말씀드린 0.12 써놔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요거죠. 이걸 70%를 일일이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뭐 60%도 줄 수 있고 어떤 때는 50% 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 갖다 놓고 이거 똑같이 하나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조금 화면을 글씨 조금 줄여볼게요. 제가 화면 나오게 이렇게 줄였고 요 데이터를 이것을 제가 없애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삽입 하나 만들고 똑같은 것을 하는 방식으로 여기다 갖다 놓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이죠? 자, 이번에는 자, 기본급에서 곱하기 요걸 공제 금액 있잖아요. 요걸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똑같이 이놈하고 똑같이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이 참고로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걸 70%를 갖다가 일일이 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별도로 셀에다가 만들어 놓고 불러다 쓸 수도 있죠. 근데 이럴 때는 드래그 하면 안 된다겠죠. 이거 참조를 쓰니까 드래그 하면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드래그 하면 요 세리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드래그 하면 수식이 복사가 돼요. j2의 5. 여기 j2의 5죠.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넣을 수밖에 없죠. 얘는 이 값은 그대로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놓고 이것을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뭘 만들까요? F4. 절대 참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값은 변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겠죠. 엔터 쳤습니다. 그리고 요놈을 갖다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는 요거에다가 곱하기 요거 이거죠. 그리고 F4 절대 참조 이렇게 쓰죠. j2의 4의 셀에 있는 값은 변하지 말라는 뜻이죠. 엔터 쳤죠. 그리고 나서 물론 여기도 해도 관계없는데 제가 하나 번 더 해본 거죠. 드래그 하면 이렇게 드래그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똑같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부 다 j4의 값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전부 다 안 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변했죠? 오히려 이렇게 만약에 이걸 60%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일일이 60% 바꿀 게 아니라 요것만 이 데이터 값만 60%로 바꿔주면 되겠죠. 60%로 60%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생태 60%는 드래그 범위한 것이 수식이 모두 다 있겠죠.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따로 셀을 만들어서 공제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금 상여금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훨씬 더 이 데이터 쉽게 말해서 보기 데이터가 바꿔줌으로써 이미 만들어진 수식이 자동적으로 그 값이 변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번에는 50%로 바꿔볼까요? 똑같이 50%로 이렇게 바꾸시면 이쪽 부분을 보시면 한꺼번에 싹 바뀌었죠. 요의 데이터 값이 변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급여 분석 현황표를 만들었는데 자, 과장, 사원, 부장 쭉 있는데 이 사람들 갖다가 정렬해서 내가 좀 보고 싶다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우리가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데이터라고 불러요.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이 데이터를 내가 아까 말씀드린 직위별로 쭉 소트 정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 정렬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는 파일, 폼,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소식,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를 누르시면 여기에 정렬이 나옵니다. 정렬이 나오는데 보세요. 정렬 나오는데 이걸 누르실 경우 어떻게 되나?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 팁창이 또 뜨죠. 정렬을 뭘로 하겠냐 물어봐요. 정렬을 뭘로 하는데 정렬 기준, 값, 오름차수기 나왔죠. 나는 정렬 기준을 뚝 누르면 나는 직위로 하고 싶다 그랬더니 직위를 누르시면 되죠. 오름차수는 숫자가 작은 것부터 큰 것이 나온다는 뜻이고 이것을 내림차수로 바꾸면 큰 것에서 작은 숫자가 나온다는 뜻이죠. 일단 오름차수를 해놓고 보겠습니다. 딱 보면 나왔죠. 직위별로 과장이 먼저 기억이니까 과장 쭉 나오고 대리 나오고 부장 나오고 사원 나오고 이렇게 나왔죠. 또 나는 이것을 뭘로 바꾸고 싶다. 내림차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정렬 똑같이 가서 여기 가서 이걸 누르시면 정렬 클릭하시고 누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놈만 내림차순으로 딱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사원이 먼저 나오고 있죠. 사원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사원 누구누구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이름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범위를 정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다 클릭해서 관계없습니다. 정렬을 누르시면 이번은 직위 대신에 뭘 받고 싶다? 이름, 성명으로 받고 싶다면 이걸 갖다 놓고 성명 누르시고 이것도 내림차순, 오름차순 임의로 바꿀 수 있겠죠? 자, 내림차순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원별로 쫙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상여금이 없어졌잖아요. 왜 없어졌을까요? 이 없어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게 나왔는데 이 범위가 정해져서 그래요. 이 범위가 여기다 놓으니까 요거까지 다 정해져서 그럽니다.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런 장이 이런 보기가 있을 때는 여기다 놓고 클릭하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범위를 정하시고 여기까지 정하시고 정렬 누르시고 팁이죠. 직위가 아니라 성명 누르시고 딱 하면 어떻게 값은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이는 정렬할 적에는 행과 열이 내가 어디까지 들어있느냐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름별로 이렇게 쭉 나왔죠. 반대로 범위를 정하실 때는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선생님 저 밑에까지 돼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 아래까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범위를 또 정하시면 안 돼요. 안 되면 이 급여 분석표까지 포함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여기까지 원하는 데이터를 정해 놓으시고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렇게 하고 정렬 놓고 이번에는 오름차순 딱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나진이 섭조식에 정렬되어 있죠. 팁 제가 가르쳐 줬죠. 반드시 정렬할 때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만 범위 정하고 요거까지 정하면 요 범위까지 정렬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50%라는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값들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요 범위는 빼고 정렬하셔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아까 직위별로 부분합을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잘 보시고 이렇게 해놓고 정렬에 가셔서 여기를 정렬 기준에 가지고 직위를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면 가장 그다음에 대리 부자 나왔죠. 이 상태를 하시고 나서 부분합을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럼 부분합은 뭐냐는 것은 이거를 하기 전에 딱 한꺼번에 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이거 하시고 나서 부분합 정렬하는 방법을 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제가 올려놓은 데이터를 엑셀에 관련된 내용을 쉽게 찾아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깊고 어렵고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내용까지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그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죠. 직원이 갑자기 빠졌어. 출근하시 안 하셨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좀 해야 될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 또는 뭐 어떤 견적서를 낸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떤 분이 좀 전에 어떤 내용을 올려놓으니까 방금 이렇게 올려갖고 시간이 되면 이것 좀 해주시면 어떠냐라고 문의가 오셔서 제가 이렇게 한번 또 급히 또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한꺼번에 다 이해가 안 되니까 부분별로 이렇게 파트별로 제가 오늘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셔서 꼭 회사도 잘 되고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최대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